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에이펙을 했던 시원하네요. 에이펙 기념관. 여기가 올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대로 될지. 빨갱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준동을 하고 있죠. 지금 관람 방향하고 여기로 오고 있는데, 아무튼, 며칠 전이었죠. 정말, 쇼 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 새끼들이다 보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저기 아마 트위터였죠. 총리님, 에이펙, 저거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빨갱이 새끼, 김민석이가, 알겠지.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고 좋아하는, 개딸들, 굳이 개딸들까지는 아니지만,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냥 한번, 그러니까 아마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거기 바로 밑에다가 한 분이 답글을 달았어요. 쇼질 그만하고 일이나 제대로 좀 하라고.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함부로 그런 거 했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렇게 답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그 계잡놈은 인생 자체를 그 이재명이라는 그 계잡놈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냐 쇼입니다. 쇼. 물론 이제 그런 이재명 같은 그런 계잡놈 아니더라도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어차피 쇼질 매연을 할 줄 아는 게 그죠? 쇼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뭐 일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 지지자들 그 수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좀비들이라고 좀비들. 그러니까 좀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 얘들의 행태를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좀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저기 5,6도 공안대교. 근데 이제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40%만 좀비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우파 진영에도 좀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직도 홍준표 지지하는, 아니 유승민이 지지하는, 이준석이 지지하는, 한동훈이 지지하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노사모 해가지고 노무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명칭이 붙어왔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어떤 행태가 갈수록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수록 더 악질적이 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빠돌이 빠순이들 하는 짓거리 보면 개딸들 하는 것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가게에 한 분이 찾아왔는데 동아일보 뭡니까 지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다들 이제 요즘 너무 힘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나이가 그 양반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외모로만 봐서는 60대 후반 정도? 60대 후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아 보였으니까. 그래. 좀 얘기하다가, 좀 이따가 25만원 나오면 좀,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25만원이 뭔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대놔놓고 막 깔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계란값도 지금 일단 6월 한 달 동안에 2,000원 넘게 올랐다. 뭐 라면값도 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됐든 그 얘기를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계란값이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지라는 줄 알았잖아요. 기지라는 줄. 아니, 그러면 계란값이 올라서 안 사 먹으면 라면값 오르면 라면 안 사 먹고 또 뭐 그 외에 가공식품 뭐 고기값 오르면 고기 안 사 먹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그냥 굶어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러니까 딱 행색을 보니까 뭐 아마 이재명 이열혈 지지자 같아 보여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15만원 받아먹는 대가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물가 올랐으니까 이것도 안 사먹고 저것도 안 사먹고 결국에는 종합하면 굶어 죽겠다는 얘기인데, 참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산 리버전이 있어요. 저기 뾰족한 게 제일 좌측에 현대 아이파크, 저쪽으로 이제 쭉 나 있는 길이 이제 이기대 공원이죠. 그리고 저기 5, 6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제가 그게 정치 관련 채널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저도 빨갱이 쪽이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2013년 봄부터 2017년 봄까지 4년 2개월인가 4년 1개월인가 동안 매달 노무현 재단에 만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 2년 앞서서 2011년부터는 빨갱이들의 그 전위부대가 있죠.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현대사를 왜곡, 조작, 선동하는 전위부대, 거기에도 제가 2017년까지 후원을 했었습니다. 만원씩. 그랬던 제가 지금 완전히 180도 돌아섰죠. 얼마 전에 김문수도 보니까 그것도 참 개잡놈이더만요. 역시 그 빨갱이 짓을 했던 놈들은 근본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 잘못한 거는 계엄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진짜 참, 어차피 어느 정도 다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윤통이 계속 얘기했었죠. 일거에 척결한다, 일거에 척결한다. 결국 저는 조금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설마 지지율도 그렇게 높고 한데 이 함부로 탄핵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탄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탄핵 그 방송을 제 가게에서 처음부터 틀어놓고 듣고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처음에 그래 이 새끼 김문영배입니까? 그 새끼가 쭉 읽어 나갈 때 조금 읽어 나가면서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새끼들 봐라. 그런데 결국 그래 탄핵을 시켰는데, 아니 제가 그래 생각을 해봤죠. 그 탄핵문을 쭉 읽어보면서 딱 비유를 하자면 딱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여자를 갖다가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나보다 힘이 딸리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항을 하긴 하는데 별로 저한테는 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저는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작심을 하고 한 대 훌에 갈겼는데 제가 맞고 움찔하고 뒤로 좀 물러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폭력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법원에다 고소를 합니다, 제가. 법원에 고소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 어쨌든. 고소를 하니까, 법원에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때린 여자를 A라고 하면, A가 좀, 이 폭력을 당한 거는 맞는데, A 니가 아무리 폭력을 당했기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처음부터 폭력을 계속 행사한 저 말고, A를, 나한테 두들겨 맞은 여자 A를 갖다가 벌 주는, 이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문을 보면 비유를 하자면 딱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부 뭐 판결이 그리 났으니까 뭐 저거 뭐 그래 제가 막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지금은 요 갈매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그 누리마루 그 입구로 가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바로 왔기 때문에 조금 벗어난 겁니다. 여기 벗어난 길입니다. 여기는. 그래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 설마 탄핵이 안 되겠지. 그래서 탄핵이 안 되고 업무 복귀해가지고 이제 연통이 이제 정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뭔가 야망을 갖고 있다는 걸 2018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 이제 그 얘기가 자꾸 좀 중구난방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017년 초까지만 해도 저도 빨갱이 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죠. 솔직히 저는 사실을 맞닥뜨린 순간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사실을 마주했을 때 일단 그런 걸 진실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죠. 일단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진실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반대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때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상태를 영원히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든 한 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빨갱이 쪽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의 그 외국 제작 선동질에 쏘가가지고 제가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거의 47년 정도를. 그랬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거짓이었어.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냥 잘못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반성을 하고, 절연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길을 선택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문제 없이. 그런데,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허위 사실을 그냥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어떤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어떤 대상이나 사실들이 종교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도 이 인지부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벗어난 사람들은 벗어난 만큼 다 벗어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되죠?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뭡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새끼를 지금도 지지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죠, 좀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 25만 원 준다니까 좋아라 하면서 그 25만 원이 도대체 뭔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참 무식하고 천박한 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무식하고 천박한 데다가 더해서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윤리의식마저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말살된 그런 부류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도 도덕성도 윤리의식도 다 지나가는 개한테 다 줘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까? 좀비죠, 좀비. 그래서 제가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교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아일보 지국장 그 양반 물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하니까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다고. 아, 참. 그 25만 원 받는 대가로 예를 들어서 계란도 한 2,000원 오르고, 아니 지금 그 라면 값도 올랐죠. 라면 값도 뭐 한 5% 10% 오르고, 그 외에 가공식품 뭐 어떤 그 모든 품목들이 다 5% 10% 만약에 오르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자기가 한 달에 식비를 만약에 10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물가가 10% 오르면 똑같이 먹으려면 110만 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물가를 측정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 전체가 만약에 한 5에서 10% 오르면 우리들이 필요한 생필품부터 해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 대한 물가는 제가 보기에 한 20, 30%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계란값이 6,000원 정도 하다가 2,000원이 올라가서 8,000원 하면 그 30%는 꽤 오른 거 아닙니까? 뭐 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일단 그런 어떤 소비재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생필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5% 올랐다고 하면 한 15% 20%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식비를 100만원 쓴다고 하면 최소 110에서 12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만원 받고 그 대가는 매달 20만원씩 더 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25만원 받은 대가로 1년에 한 200만원을 더 쓰게 된다는 그런, 이걸 뭐 역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5만원 낼 놈 아이고 좋아라 공돈이네 받아먹고 결국에는 1년에 그거 한 10배 정도의 돈을 더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세금이 아니고 그냥 물가 오른 것 때문에. 그런데 물가 오른 것 때문에 뱉어내는 거 외에 또 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틀 전인가 신문에 난 게 뭐냐면 뭡니까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액을 갖다가 얼마까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 공제액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거 보세요. 만약에 신용카드 공제 폐지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만약에 폐지하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이게 조삼모사 딱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그래도 25만원 준다니까 좋다고. 그래 해놓으니까 뭐 계획까지 다 짜놓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이고 내가 참 기가 차서 참 정말 아무튼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지금부터는 뭐 밀락교까지는 그냥 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라도 밀락교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